이거 욕 들어 먹어야 돼요. 지금의 대통령실의 어떤 친일 행보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거 굴욕적인 행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중심이 김태호 차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분노와 증오를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아서 자기 편만 보고 하려는 정치는 그 큰 정치 아닙니다.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이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설득해야 될 문제라고 한 명 가서 설득하면 끝날 일을 왜 여러 군데 가서 밥 먹고 그 설득이 돌아다닙니까? 어려워요. 이거 욕 들어 먹어야 돼요. 지금의 대통령실의 어떤 친일 행보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거 굴욕적인 행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중심이 김태호 차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도 저 뉴스를 라이브로 보고 있었는데 너무 굴욕적이었어요. 내가 너무 화나고 그렇게 대답을 오만하게 하는 사람이 있나? 오히려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들고.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오늘은 8월 19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자, 오늘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빨리빨리 좀 소개 좀 해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최윤경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터넷 어떻게 쓰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쓰고 있어요. 저 이제 바꿀 때 됐어요. 이사해가지고. 바꿀 때 됐어요? 네. 바로 설주환 변호사님께 제가 현금 78만 원까지 진짜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인터넷 가입 아직도 혜택을 비교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의심이 많아서. 네,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3년마다 요즘에 이제 뭐 바꾸세요, 뭐 연락 많이 맞아요. 오고 문자 오잖아요. 네. 그런 고민할 필요, 그런 거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로 지금, 가면 되나요? 네, 1670-2571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 3년에 한 번씩 알아서 그냥 혜택을 막 이게 그런가요? 78만씩 드립니다. 저같이 진짜 네. 한정 없이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 한 통신사를 네. 계속 써요. 한 바보 5년이고 같은 10년이고.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박수. 대부분 한 40 넘은 사람들은 호구죠, 호구 저거. 사실 저도 호구라고 생각해요, 저거. 아. 그런데 네. 이게 네. 경영하게 보면 스위칭 코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전환 비용. 네. 전환 비용. 네. 우리가 갤럭시 그 어허. 휴대폰 쓰다가 아이폰 쓰면 키지도 못하는 거 아시죠? 아, 맞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 그 있죠. 그 전환 비용 때문에 네. 사람들이 그 전환 비용이 사실 조금 귀찮은 그렇죠. 비용이거든요. 네. 근데 저런 게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경석 씨에 보이네서. 네, 알아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혜택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고민 말고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1670-2571. 네. 아, 변호사님 좋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의 광고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죠?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변호사 업이 아니잖아요. 네. 이것은. 자, 그러면 오늘은 78만 원씩 주머니에 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둑하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어제 마무리된 민주당 전당대회. 뭐 당 대표는 우리가 많이 예상을 했었고요. 네. 최고위원 선거가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일단 뭐 뉴스 한번 좀 볼까요? 네. 당대표 후보 이제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85.4%로 이 직전에 본인이 세웠던 대표 경선 최고 득표율 77.77을 깨고 또다시 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두 번째 당대표 연임 사례인데요. 이 득표율 세부 내용을 좀 보면 권리당원에서 83.57%,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85.18%, 대의원 투표에서는 74.89%를 차지했습니다. 네. 요거는 강성필 위원장님이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흥행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너무 뭐 득표율이 저조했다. 하지만 결국에 뚜껑을 까 보니까 어쨌든 간에 대의원 같은 경우는 75% 이상 투표를 했고요. 근데 권리당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 선거 둘 다 42%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비교를 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얼마나 격하게 싸우셨습니까? 그래서 흥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면 저희도 그렇게 낮은 득표율은 아니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투표율은 그래서 이제 남은 과제는 이거죠. 이제 이 민심과 당심의 거리감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거리감이 있긴 있어요. 물론 있죠. 이거 사람 겸손해야 됩니다.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이제 이재명 2기 체제가 네.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결론은 가장 이변은 그겁니다.
초반에 1위를 달리고 있던 종봉주 후보가 아. 2위로 떨어지고 3위로 떨어지더니 모두의 예상을 깨고 모두는 아니죠. 예, 우리 정강재 대변인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현희 후보하고 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예, 전현희 후보가 경기도 때까지만 해도 6위를 달리고 있었죠. 물론 네. 5위와 근소한 차이였지만 네. 어쨌든 마지막 결과를 열어보니까 네. 전현희 후보가 2위, 종봉주 후보가 6위가 돼서 나름대로 조금 이변이었다. 저는 예상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화요일 날 방송에서 네. 다른 방송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떨어질 수 있다. 맞아요? 네. 솔전 변호사님. 우리 방송은 월요일이었어요. 네, 월요일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예상하지 월요일 않았어. 날 정봉주 후보가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네. 지난주 월요일 네, 날 네. 그때 이제 명파리에 어. 대한 얘기를 했었었고 그래서 그 후에 어떤 반응들을 보니까 네. 이 정도면 조직적인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이 권리당원이라든지 어떤 그 조직적인 투표가 가능해요. 전략 투표를 가능하게끔 네. 누군가 가이드를 내놓을 것이다.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네. 이대로 하면 5위 밑으로 밀어낸다. 최소한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그 4등 남자가 4등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남자만 있었을 때는 남성 후보만 있었을 때는 네. 왜냐면 여성 후보가 무조건 예, 5, 6위에 있으면 한 명이 올라오니까. 근데 중간에 전현희 의원이 서울에서 한번 이기고 그 다음에 막판에 거의 투표하기 목요일 금요일 날은 제가 네. 진보 그러니까 민주당 쪽 그 네. 커뮤니티를 보니까 이현주 의원을 굉장히 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요일부터는 네. 약간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권리당원들도 약간 표심이 네. 그렇게 쏠리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복당을 하긴 했지만은 과거에 전력이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숫자 계산을 해보니까 네. 정봉주 의원을 5위 밑으로 떨어뜨리려면은 이현주 의원을 몰아줘야 돼요. 표를 몰아줘야지만 올라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현주 의원이 5등을 한 네, 거라고 네. 보고 저는 그렇게 그 화요일에 이제 다른 타 방송에서 그 얘기 하셨다는 거죠. 그죠. TV 제가 조선 이제 갔었죠.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 뭐 요날 너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쭉 저희가 이제 관련돼서 최고위원 누가 될 거냐 누구 떨어지냐 이제 이 얘기하면서 정광재 대변인께서 떨어질 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얘기하셨죠? 얘기했죠. 그렇죠? 제가 예.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여기서도 그랬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그러다 유일하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네. 이런 얘기를 그치. 했었던 거 같고. 웬만한 평론가들은 아무리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 순위가 한 4, 5위까지 떨어질 네. 수는 있지만 탈락은 아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건 대부분이었거든요. 정봉주 그렇죠. 의원 측에서도 후보 측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쪽에 계신 분한테도 물어봤더니 네. 아유 뭐 그래도 들긴 그러니까 최고위원은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래도 기자회견을 좀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라고 네. 약간 그런 얘기는 하셨던 게 주된 반응이었어요. 그쪽에서도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 정봉주 후보에서는 진짜 뭐 아니면 도 작전이었거든요. 네. 내가 수석으로 가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네.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지난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수석을 노린다라는, 수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평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판을 조금 잘못 읽은 모양이에요. 저는 오판했다고 봅니다. 잘못 읽었죠. 네, 권리당원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적극적인 투표층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이제는 정치인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니, 정봉주 후보가 어쨌든 저는 말을 실수했다고 보고 사실 사과를 좀 하고 좋게 넘어갔으면은 이거 떨어질 일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가 제가 봤을 때 오판을 하는 근거는 대의원하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어찌됐든 간에 대의원 쪽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적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아무래도 논란이 많이 되면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국민 여론조사에서 9% 나왔어요. 정봉주 후보가 6위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 제2국민에서도 9%, A라이스 투표에서도 10%. 그래서 전부 다 6위가 나온 거예요 막판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네, 역시 뭐 정광재 대변인께서 이제 여유롭게 보고 계시네요. 지난 월요일 방송 찾아서 신내림 정광재 네. 이런 거 한번 어필하지 마시고요. 짤 한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좀 틀었으면 한 마음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아니 그리고 그 지난 월요일에 나와서 제가 독립기념관장 네.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제가 이 범여권 인사가 내 처음으로 네.
이 깃발을 들었더니 네. 그걸 또 놓칠세라 짤을 만드셔갖고 네. 그게 막 확산이 많이 됐더라고요. 아, 또 다른 얘기 하세요. 당에 계신 분이 그걸 보고 네. 야 아직은 조금 기류가 이거 아닌데. 너 눈치 안 보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제가 보기에 매력이죠. 한동훈 대표의 뜻도 아니고 네. 당의 뜻도 아니지만 아, 정치인 정광재라는 네, 단서를 네, 달았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뭐 아, 그 정광재. 이후에는 예, 그 홀로서기. 이후에는 여러 사람들이 비슷한 논조에 얘기를 해갖고 네. 저처럼 생각한 사람이 뭐 우리 당에도 상당히 아, 오피니언 리더. 있구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리매김. 반윤. 아니 근데 정봉주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싸움꾼은 늘 혼자 싸운다. 혼자 싸우시는 그- 거예요. 정광재 대변인 지금 반윤 선언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요? 예. 저 친윤에서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친한으로 지금 왔다가 발언 지금 반윤으로 간 거예요?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는 아니, 이제 것은 그거는 이제 국민 눈높이와 민심을 아, 그러니까 지금 당이 정확히 네네네. 전달할 필요도 있다는 아, 차원에서 네. 오늘 아침에- 저는 아주 개인적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 아침 당에서 뉴스를 정해진 거 보면- 아니라 저 그렇게 몰아가지고 안 아니 돼요. 윤 대통령이 그랬어요. 도무지 이종찬 광복회장의 언급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네. 도무지 왜 저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 아니, 한국과 아무 세력인데? 개세력. 아니 이종찬 광복회장과 관련해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뭐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독립기념관장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꼭 그 자리에 그분이 있어야 되냐라는 측면에 네네. 그런 맞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국민 거고요. 눈높이. 네. 그 정봉주 후보가 이렇게 6위까지 하락한 것은 네네네. 추락한 것은 추락이죠. 하락도 아니라 추락. 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네. 날개 없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분석을 좀 하시죠? 첫 번째 스텝을 네. 잘못 밟았는데 첫 번째 스텝. 그러니까 첫 번째 네. 내가 이 박원석 전 의원이 아, 얘기한 네네네. 것에 대해서 해명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명심을 파는 사람이 있다. 예. 그게 뭐 특정 세력이냐 아니면 뭐 개딸들이냐 이렇게 네. 뭐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갔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다시 월요일날 기자회견하면서 이게 진화를 해야 되는데 아, 불을 더 붙였어. 마치 전기차에 불 나면 계속 하잖아요. 이게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 CATL인가? 아니, 이거 파라시스. 파라시스입니다. 예, 파라시스. 하여튼 이게 계속 타고 네. 오히려 조금 더 번지게 돼 갖고 아,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정봉주 후보가 뭐 사적인 대화였고 좀 과한 표현이 그렇죠. 있었는데 좀 네. 죄송합니다. 네. 뭐 저희는 뭐 이재명 대표와 뭐 한뜻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이제 했으면은 뭐 3, 4위는 했겠죠.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네. 근데 약간의 오기와 오만 나 이렇게 해도 네, 내가 맞아요. 지금까지 투표한 득표율을 보고 남은 그 투표 봤을 때 네. 나는 그래도 4위는 할 수 있어 라는 오만이 있었고 오기는 나를 이렇게 괴롭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내가 나 정봉주야? 정봉주인데. 이런 아. 성격이 발현돼서 네네네. 결국에는 이 결과로 나왔다고 보는데 저는 지난 총선에서 예. 민주당 경선하는 과정도 보고 예. 우리 당 경선하는 과정도 직접 봤잖아요. 예. 제가 플레이어로 예. 민주당은 정말 눈빛 하나면 예. 밑에 그 당심 움직이는 거는 하루면 됩니다. 하루. 눈빛은 많이 그래요? 갔다. 눈은 항상 깜빡거리는데 어떻게 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눈빛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눈만 두 번 깜빡이잖아요. 그럼 두 번. 2번 찍어라. 2번이구나. 아니 이렇게 됩니다. 이제 네. 저는 그 가장 치명적이었던 게 예. 정봉주 후보에게 그 박원석 그 전 의원과의 대화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 말을 진짜 했어? 그러니까 본인이 그 말에 대해서 하긴 했다라고 했어요. 네, 저는 그게 인정했죠. 가장 치명적이었다고 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와 네.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도구로 보고 있어요. 그 도구가 무엇이냐? 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이 윤석열 정부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대체제의 수단으로서 이재명이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거는 최고위원 만장일치제 이 정도까지도 다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발언 때문에 네. 나중에 인터뷰를 했을 때도 해명을 했을 때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화해 제스처를 많이 보냈습니다. 다른 친명 뭐 명팔에 대해서 근데 말했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저기 강 소장의 얘기 중에 그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권리당원들이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도구로 사용한다. 이재명 대표가 권리당원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조차도 버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건 반반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한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개딸들이라고 얘기하는 일컬어지는 보통 소위 강성 지지층에게 얼마나 많이 자제해달라, 우리 개딸이라는 용어 쓰지 말자, 그리고 배격하지 말자.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 정도가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 심해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어제 저는 정말 조금 아이러니하다 생각하는 게 정봉주 대표도 단합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도 마지막 연설, 수락연설에서 우리는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완전히 지금 권리당원들에 의해서 배척당해지고 있고 한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로서 추대되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아이러니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당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번에 언론 권리당원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어떤 표심은 이재명, 그러니까 권리당원을 속였다는 거예요. 정봉주 후보가 왜 우리를 속였어? 이거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정봉주 가고 왜 전현희 후보가 2위가 됐을까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 설명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현희 캠프하고도 얘기를 해봤었는데 기존에 계속해서 조사를 해보면 나중에 남은 게 이제 인지도 조사 아니겠습니까? 여론 조사. 그리고 이제 대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원과 인지도 조사에서는 항상 본인들 자체적으로 3위 이내를 유지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현희 후보 측이 그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3위? 네, 3위. 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끝났을 때 0.2% 0.02% 차이로 이현주 후보하고 5위, 6위를 경쟁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신경을 쓰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충분히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서울이 본인의 이제 지역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법사위에서 어쨌든 그 권익위 간부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살인의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는 발언이 당원들과 지지자에게 완전히 어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야권 지지자와 당원들의 분노가 크다는 걸 반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영산도 뼈아프게 좀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아닌가. 무조건 와, 너희 뭐 개혁의 딸들이 이렇게 사인 주면 바로 되는 거야 이런 평가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민의힘도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걱정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인기를 많이 얻으면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도 어떤 선거가 있을 때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될 순간에 저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뭐 정신 잠깐 이렇게 외출하신 분들 이런 이제 표현을 쓴다거나 좀 이렇게 강한 표현을 많이 좀 쓰시면 그게 이제 기억에 남고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 그 과정이 좀 반복되는 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이제 맞습니다. 과격한 단어는 조금 선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주장이라는 자체가 슬로건이 공감되지 않으면 그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지지로.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아니 뭐 앵커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 좋은 그러니까 저는 어제 결과를 보고 민주당이 이제 더 진짜 힘든 구간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지방선거와 대선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과연 민주당이 국민 중도층이라든지, 그러니까 선거 전략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되게 좀 불안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원래 선거랑 대선은, 그러니까 지방선거 차치하고 지방선거는 아마 민주당이 이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정권 말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승리할 건데, 대선에서 뭐가 문제냐면 선거 연합체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선거 연합체들이 뭐 친문, 뭐 친명, 그다음에 플러스 뭐 중도층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선거 연합체를 다 해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지지했던 선거연합체를 다 쳐내거나 다 떠나보내거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야,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 다 우리 지지하게끔 돼 있어.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너무 그건 나이브한 생각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지지했던 사람들 다 떠나보내고 있거든요. 최후의 보루인 보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광복회장까지도 다 떠나보내고 있거든요. 이러면 대선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도 속이 탈 거예요. 대통령이 제발 좀 빠져 있어야 되는데 왜 나서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 세력들 다 이렇게 떨쳐내고 있는지 아마 밉지 않, 속으로는 굉장히 밉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아니, 정광재 대변인 시간 좀 드리자. 말 원래 이렇게 많으셨어요? 이거 알아서 끼어 드셔야 됩니다. 지금. 야, 아니 저도 한 아무리 뭐 민주당 얘기한다 그래도 두 분이랑
저 한 번만 그- 끼어들고 드릴게요. 죄송해요. 아니 최고위원 결과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 지금 그래. 너무 멀리까지 가셔가지고 1위가 김민석, 그다음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요렇게 아직은 당선이 합격. 됐고요. 네. 네, 그 위에 정봉주, 민영배, 강선우 요 분들이 이제 당선했습니다. 네. 전현희 의원이 저는 그 발언이 아니었어도 5등은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네. 잘 분석하셨는데 전현희 의원이 서울 지역구고 지역구고. 그리고 투표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이현주 의원이 역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은 경기도가 지역구고 네. 그러니까 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는 사람들의 표심을 서울에서는 전현희 의원이 많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이 아니었어도 5등 안에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민적 분노와 징후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분노와 징후를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아서 자기 편만 보고 하려는 정치는 그 큰 정치 아닙니다.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각하 이거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예요? 근데 이거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분량 일단 보장해 드려 빨리. 분량 보장을 전당대회잖아요. 하니까요. 이건 전당대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선거예요. 아니, 그런데 강성 발언 나올 그 수밖에 발언이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죽였습니다. 이런 발언이 전당대회에서 나왔습니까? 국회에서 나왔습니까?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 국회에서 국회 TV인가요? NATV. 의정 맞아요. 방송인가요? 네, 맞아요. 거기서 다 생중계하고 네, 있는 네.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네. 이거는 정말 민주당에서 반성해야 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께서 불쾌하셨다면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감이라는 표현은 너무 사과의 정도가 낮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네네. 불쾌하셨다면이라는 단서가 붙은 것도 제대로 된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요. 전현희 의원도 최고위원으로서 네. 정말 최고 수위의 사과 발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네. 아니 못 하신다니까요. 아니, 안 근데 이제 하시기도 하지만 못 우리 아니, 정 그게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부적절한 대해서는 발언이었다라고 일정 부분은 저희가 네. 이제 인정을 하는데 네. 이제 그 근간을 좀 봐야 되는 게 어쨌든 간에 그 권익의 그 간부분께서 여러 가지 증언이나 정황이나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로 본인이 어떤 권익과 관련된 업무를 20년 이상 하면서 자괴감을 느끼고 이런 종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내고 하지만 묻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러면 왜 권익위가 그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명품백과 관련된 일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의적으로 봤을 때는 책임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근데 그거의 논리의 비약이 A에서 G로 가려면 B, C, D, E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A가 G라 네. 그래서 이제 야당- 식의 어. 논리적 비약은 안 된다는 아니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서.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으로서 충분히 저는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조금 더 아니, 지적은 네. 가능하죠. 네. 근데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네.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히 예. 부적절한 근데 거죠.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게 어쨌든 간에 전현희 의원이 우리가 전당대회 기간이잖아요. 그런 기간 중에서 어쨌든 지지자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고 대변을 해주는 게 어쨌든 전당대회 기간 내에서는 경쟁력이기 때문에 아니, 그 그렇다면 부분은 그렇게 전당대회 생각하시면 끝나서 돼요. 여기서 제가 딱 한마디만 하고 이제 사과해야죠. 딱 한마디만 하고 네. 넘어갔습니다. 지금 동접이 7,200명인데 오. 좋아요가 400개라니요. 여러분 우리 안 좋아하나 봐. 1,000개 넘겨줘 이거 1,000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저 앵커에 관심 있나 이거 봐. 고맙긴 고마운데요.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 아니, 잡고 막 전 맥가이버예요. 아니, 전 맥가이버. 이거 맥을 끊는 형이야. 이미 지난주에 흘러가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더 너무 이상 맥 소장님 나가잖아. 모셔와 그러면 맥을 아, 이게 이어가야 사과해요 안 되니까. 해요? 전현희 저는 전현희 의원 할 수가 없어요. 네, 할 정치인입니다. 수 없어요. 지금은 못해요. 네, 못합니다. 뭐 속으로는 네. 약간 미안해도 네. 지금 못합니다. 아니 뭐 어쨌든 저 그 박찬대 그 직무대행이 말했잖아요.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네. 민주당이 그게 총선 지금 민주당의 이후에 현실이에요. 국회에서 당경 안타깝지만. 드라이브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거가 끝나면 자기를 지지했던 지지층에게 어떠한 그 모습을 또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현희 의원이 그때는 좀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너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또 나오기 이분이 때문에. 검사 탄핵 때 대정부 질문 준비하느라고 불참했다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추락했었어요. 지지율이. 맞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좀 강경 모드로 가지 하여튼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네. 민주당의 현실을 네. 보는 국민의힘 대변인의 그 입장이 착잡합니다. 어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 영상 배격하면 안 된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빨리 끊어라.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거 그 아닙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 네, 지지자들 네, 네. 사이에서. 전당대회 현장에서 이제 정말, 영상 축하를 예, 했는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안타까워요. 야유가 있었다, 민주당이 추진이. 왜 이렇게 정말 70년 뭐 정통
민주정당을 자부하는 분들이 진짜 안타까우신 모였는데 건 맞고요. 아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 아, 민주당이 왜 이렇게 됐지? 저는 잘 되고 뭐 있는데. 과거의 정치 성향까지 뭐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네. 적어도 저는 스윙보터 성격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의 민주당은 전 도저히 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지지하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는 민주당이냐 혹은 뭐 민주당이 못하면 다른 당으로도 갈 수 네. 있는 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이 다 사라진 것 같다. 네. 네.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네. 거죠. 그럼 어떻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당 대표가 됐고요. 네. 그러면 대통령 맞나요? 아니면 한동훈 대표 맞나요? 두 가지 이제 제안을 먼저 했으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선 직후에 대통령을 향해서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의제 제한 없이 만나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특검 도입을 전제로 논의를 하자라고 네. 하면서 이제 대표 회담도 만남도 제안을 했고 동시에 이제 필요하다면 그 이견이 없는 지구당부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으니 만나보자라고 얘기했어요. 네. 한동훈 대표도 오늘 이재명 대표의 회담 제의를 환영한다.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은 아직 근데 대통령실도 긍정적인 반응이긴 한데 네. 아직 이제 이렇다 할 대답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순서가 한동훈 대표부터 만나고 그 다음에 뭐 세 분이 같이 만나시거나 아니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이렇게 또 단독으로 만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까? 원래대로라면 정석적인 네. 그 접근 방법은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나고, 먼저 만나고.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자가 회동을 하거나 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순서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네. 오늘 적극 환영한다. 네. 같이 얘기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대통령실도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나는 게 우선 아니겠느냐라는 내부 정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단 둘이만 만나도 된다. 그게 그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바라면 네. 얘기했으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격식 따지지 않고 실용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뭐 걸림돌이 뭐 크게 없네요. 네, 이렇게 걸림돌 만나면. 그건 윤석열 우리가 대통령을 위하는 게 이제 아니에요. 내가 우리가 이제 꽃놀이패라는 게 있잖아요. 꽃놀이패. 네, 꽃놀이패.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꽃놀이패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 먼저 만나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방하잖아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예방은 또 사진 찍고 깊은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뭐 금투세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금투세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우리 최혜병 3자 특검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 동작의 준비가 되어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표된 지 좀 됐잖아요. 이제 네. 충분히 당내 의견 계속 듣고 있잖아요. 뭐 언제까지 들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제 3자 해병 그러니까 이제 최해병 관련한 특검법에 네.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정 제안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당내에서는 이런 논의조차 분위기가 안 잡혀 있다. 국민의힘 네, 당내에선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약간 그런 현직 의원 사이에서는 지금 윤상현 의원도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당내에서는 전혀 논의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을 잠시 후에 또 모십니다. 아. 네, 그래서 당의 목소리 한번 좀 들어보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예. 이거 당내를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설득해야 될 문제라고 한 명 가서 설득하면 끝날 일을 왜 여러 군데 가서 밥 먹고 그 돌아다닙니까? 설득이 어려워요. 108명 그러니까. 설득할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아니 왜 그러냐면 네, 59분 중에서 네. 거의 1시간 중에 59분을 대통령께서 얘기하는데 언제 설득할 그러니까 시간이 그거는 이제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알아서 하실 일이고 오랫동안 20년직이니까 알아서 하시는 문제고. 원래 이렇게 말 많았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근데 얘기만 하면 야 말을 아니, 많대. 그냥 불리한 두 얘기만 분들이- 하냐 말대. 아니, 끼어들 틈을 주지 않고 그냥 굉장히 좀 두 분이 신나하신 것 같아요. 저도. 아니 그래서 네. 일단 한동훈 대표 만나서 그 얘기 한 다음에 네. 저희가 대통령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이렇게 3자회담 만나는 거 안 좋아하실 아참 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 대통령 난 갔나요? 왔겠죠. 아, 홍철호 수석이 오늘 가져오지 않을까요? 어제 발표가 났으니 결과가 네. 났어요. 오늘 그렇죠. 오늘이나 네. 내일 아, 정도에 아그난 이제 그게 최고에 봐야 되는데. 끝났습니다. 아 또 서양란이냐 또 이 조그마한 네. 난이냐 또 또 우리가 뭐 그런 거에 또 일일비하지 맙시다. 그건 한동훈 뭐. 대표 요만한 거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거 똑같은 거 야 오지 이번에 더 않을까? 큰 거 보내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식을 그거 따지지 보내겠지. 않습니다. 실용적이에요. 실용적. 그거 저는 MB 정부 생각나는데. 뭐 저 후배들이 저에게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저 선배는 진짜 꼰대미가 없다. 아, 꼰대미 꼰대미. 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런 형식과 격식 뭐 네.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뭐 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광재 대변인
우리 세대잖아요. 네, 우리 세대가 약간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이나 격식에 매달리지 않고 아, 참 그럼 뭐 만날 난 수 있는 교환권으로 주지 그래. 뭐. 거죠. 난 교환권. 내가 뭐 나중에 가서 뭐 이모티 디자인 보고 아, 뭐 하면 되지. 카카오톡으로. 아니, 이모지콘으로 또 모르죠. 뭐 새롭게 보내- 자유롭게. 스타벅스 쿠폰 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 너무 또 같다. 읍천리가 있는데 스타벅스라니요. 읍천리가 있는데. 리볼드 아르기닌. 밀크시스를 보냈을 네. 수도 있고 네. 인터넷 읍천리 커피를 비교 보내도 되는데. 인터넷 비교 이 사이트 네. 물론 클릭할 수 있도록 물론 보냈을 내용이 수도 중요하긴 있고. 한데 아. 그래도 이제 메시지에 오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 형식이 또 내용을 결정하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맥락을 해치지 않는 수준이라면 네. 저는 격식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표 저는 자주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네. 그 영수회담 할 때처럼 그건 15장 아니지. 읽고 와갖고 말해. 그렇죠. 아. A4지를 그거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아, 좀 접근은 곤란하다. 안 된다. 왜냐? 네. 정말 보여주기식. 그것도 자기 편 보라고 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안 된다. 저는 그것 때문에 하기 싫어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가는 과정 속 그 과정을 또 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표가 대승적으로 그 협상에 진전이 없으니까 아 됐어 그냥 가서 만날게 양보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59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언제 끼어들 타이밍 못 잡을 아니 수 그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형식에 있어서 영수회담을 차후 이어질 수 있는 영수회담을 그 저는 방해한 것은 네. 이재명 대표의 이 A4지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 야당의 대표잖아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비공개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 A4지를 꺼내가지고 했던 것은 퍼포먼스에 가까웠고 그 정치인이 오히려 퍼포먼스 해야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심 불쾌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두 번 다시 둘이 보나 보자. 약간 이- 표정 관리 좀 잘 안 되시더라고요. 예, 네, 그때 얼굴이 보니까. 완전 굳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니 그동안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은 얼마나 표정 당연히 관리를 국민들- 못했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지금 저도 지금 컴퓨터에 지금 용량이 부족해요. 정책 혼선 살해 뭐 파탄난 경제 뭐 이런 거 하면 용량이 부족해요. 아, 지금. 그래요? 이 국민을 팔면 안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면 제가 이해할 알겠습니다. 근데 많은 대통령께서도 국민과 야당의 영수회담은 절대 일어나지 않다. 그러니까 3자 회담. 아, 영수회담은 없을 그러니까 것이다. 국민의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뭐 대통령 안 돼요. 아니, 둘 다 근데 싫은 사람 둘을 어떻게 봐요? 민주당에서는 혹은 뭐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은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뭐 당의 진짜 대표냐, 뭐 실력이 있는 사람 맞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하는데 전혀 뭐 도움도 안 되고 당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만나서 뭐 하느냐 이런 얘기도 이제 과거에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당내 장악력이라고 할까요? 혹은 이제 당내 의원들과의 소통은 꽤 잘 되는 편이에요? 아니면 조금 아직은 시간이 좀 없습니까? 지금 7월 23일 날 전당대회가 끝났으니까 네. 오늘 8월 23일이 안 됐으니까 한 달이 안 됐잖아요. 좀 안 됐죠. 그리고 또 여름 휴가철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도 체제를 갖추고 네. 본격적으로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그거를 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처럼 뭐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와라. 아니 10일 안에 해와라. 이런 식의 협상 태도는 옳지 않은 거죠. 그건 아니지. 그거는 이제 우리 당에서 네.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런데 저 아직도 좀 궁금한 건 민주당이 그 수용할 수 있다라고 했지 수용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민주당도 민주당 내 강경파와 네. 그렇지 않은 파가 있을 거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정말 1인 정당화된 거잖아요. 민주당이. 네. 이재명 대표가 선출됐으니까 한동훈 대표 만나서 야, 우리 당은 이렇게 가려고 한다라는 입장 명확하게 하고 한동훈 대표도 사실 당신 민심 63%는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눌려서 그렇지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나온 후보들이 우리 당에서는 정말 대권 후보들이 네. 나왔잖아요. 네. 나경원, 원희룡 이런 네. 분들. 여기는 조금 경쟁자도 조금은 경쟁 지금 정도가 좀 김두관 의원 낮아졌잖아요.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네. 이건 얘기하세요. 일단 주관적이 빨리. 아니라 그냥 보기에. 예,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당 장악력도 서서히 올라올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만나서 탑다운 방식으로 결론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정말 다행이고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신다고 하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장동혁
그 최고위원이잖아요. 수석 최고위원. 그 뭐라고 하셨어요?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한동훈 당대표가 다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공간을 막 열어주고 있어요. 그 정말 안 되는 거고 또 다른 하나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협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각자 자기 카드를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이거 있는데 너는 뭘 내놓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로 다른 점을 절충을 시켜 나가는 게 우리 협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오죽하면 답답해서 그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걸 본인이 발의해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찬성해줄 거예요. 8명 바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네. 본격적인 절차를 그러니까 지금 아이패드 혹시- 내놓으셨으니까 저는 갤럭시를 그럼 내놓겠습니다. 저 갤럭시예요. 아니 정광재 대변인의 말을 너무 들어 가벼워서 못 견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근데 정광재 대변인의 말을 좀 들어보더라도 참 이게 아직 한동훈 대표가 진짜 당내 장악력이 굉장히 요원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굉장히 힘들겠다. 아니 민주당에서 보면 우리 당의 당내 장악력이 네. 부족하다고 당연히 평가할 수 있겠죠. 아. 아니 민주당 지금 아니 저는 민주당 아니어도 이재명 제가 대표가 한마디 하면 네. 보셨잖아요. 지금 정봉주 의원 떨어지는 거. 음. 그런 거 보셨잖아요. 상황을 보면 진성준 네? 의원이 또 금투세 반대 막 하고 막 하잖아요. 그분 이제 각 바뀝니다. 세우고. 막 바뀌어요 이번에. 아니요 유임됐어요. 유임됐어요. 아 진성준 정책위의장하고 그다음에 김 누구지 전북의 그 저기 다른 분 한 분 더 유임됐던데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저 당 사무 장악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것 같고 여야 모두. 네네. 근데 이제 여당의 한동훈 대표는 어찌 보면 전당대회 때가 가장 네, 셌어요. 셌을 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점점 만약에 조금 약해진다고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그냥 갖고 있는 정말 모든 패를 다 갖고 있는 그 당 대표인 거고 한동훈 대표는 갖고 있는 패가 이렇게 썩 많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네. 현재 권력이면서 미래 권력이죠. 그렇기도 그러니까 하죠. 완벽한 당 장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미래 이제 권력이 미래 아니에요? 권력으로 가는 과정이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무슨 그 차이가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의 차이는 그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꽤 오랫동안 하면서 네. 자신을 지지하고 아니면 자신이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169명인가요? 170명인가요? 민주당이? 그중에 한 100명 이상은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준 국회의원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엔 그만한 당 장악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네. 그러나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아까 뭐 전당대회 때 가장 그 네. 파워가 셌던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이게 앞으로 대선이 다가올수록 파워가 세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미래 권력이 될 수도 있겠다. 미래 권력 굉장히 가까이 간다라는 기대감이 커질수록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아니 근데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좀 국회의원을 넘어가시네요. 너무 압시다 이거. 너무 신나신 거 아닌가 싶은데. 넘어갑시다. 네, 아니, 근데 이래서 우리가 지난 한동훈 월요일에 대표하고 아니랬는데.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아. 결정이 안 되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자, 여야 이야기 요 정도 좀 해보고요. 그런데 그 민주당에서 비명계 뭐 전현직 의원들이 또 모이고 있습니까? 네, 전 의원들이 15명 모여서 네. 초1회를 결성을 아, 해서 전 의원들만 모인 네, 거예요? 네. 아. 초1회를 결성해서 만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지난 총선 당시 공천 탈락했던 박광온, 박용진 그리고 송갑석, 윤영찬 이제 이런 분들이 모이는 건데요. 그 최근 복권된 김경수 전 지사와 더불어서 비명계 구심점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설주환 변호사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이건 제가 김경수 전 지사의 측근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초일에는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김경수 지사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아, 그래요? 지금 초일의 구성 멤버들 보면 소위 말하는 친문도 아니고요. 약간 반명들이죠. 반명들이고 지난 총선에서 걸러졌던 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랑은 연결점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예, 측근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 박용진 전 의원님이 들어가셔가지고 네. 크게 이렇게 뭐 친문의 모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친문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박광원 의원 정도. 아니, 원래 그러잖아요. 국회의원들 보면 뭐 상임이라고 해서 같이 만나고 뭐 같은 층이라고 해서 만나고 뭐 여러 가지 만나잖아요. 약간 천목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겁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네, 조금 현재 3번 만났다는 게 특별한 그 겁니다. 초일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네. 초1회. 예. 네. 이걸 가지고 분분한 게 뭐 월초에 1회를 만나자는 게 초일인지 월초 1회. 아니면 매달 초 일요일에 아니, 만나자는 민주당의 지금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일인지. 뭐.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 새롭게 정진한다라고 밝혔어요. 여기서. 아 그래요? 네. 네,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로 정진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라는 건 앞으로 나가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가면 뭐 있는데? 웬만하면 당황하지 않는데 좀 그렇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네. 이재명 신임 지도부가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당시에 명문 정당 강조했는데 사실상 그게 당내 통합으로 이어졌다고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서로 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 만나서 별 얘기 없을 것 아니 같아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투를 하게 되면 기본 전략이 우리는 결집하고 상대를 분열시키는 게 기본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전당대회를 하면서 너무 친명적으로 모인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출한 가서 인사드리고 예방하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뭐 기본사회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얘기들 들으시겠죠. 네. 건강 얘기는 뭐 하시겠죠. 네, 건강 아, 얘기가 뭐. 주를 이루겠죠. 네. 별 의미 없는 네. 덕담 주고받기. 네, 네, 그럼요. 그래요. 네. 큰 의미 없이 그럼 네, 이건 네. 넘어가도 네, 되겠어요. 이건- 네, 네. 네, 이견 없으시죠? 네. 더 중요한 뭐- 게 뒤에 뭐- 많습니다. 당내에 네.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뭐 민주당이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전 대통령이 아니 그 초일에도 그렇고 아 초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초일에 같은 데는 가서 들으면 와 한 2초에 한 6번씩 한숨 소리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 초일에 구성한 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만 네, 들어보면은 네. 예. 기라성 같은 국회의원들이에요. 아, 그렇죠, 박광원, 그렇죠. 박용진, 예. 송갑석, 강병원, 신동근, 이런 양기래, 윤영찬, 의원들이 김철민. 아, 또 이런 칭찬은 또 듣네. 어떤 연유에서인지 원회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모이면 사실은 제일 큰 이슈는 누가 밥을 사느냐예요. 아, 근데 여기 지금 법인카드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아, 그렇겠네. 지금. 그럼 자산이 좀 많으신 분이. 사겠습니다. 여기냐면 네. 입이 근질근질하게 만드네. 우리 정당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 전 대표가 아. 아주 이제 아, 잘 넉넉한 사시죠? 인심을 네. 가지고 계시다. 무대께서. 제 생각에서는 그 김철민 전 의원이 살 겁니다 아마. 그래요? 네. 네. 아 그분이 좀 자산. 아니, 나이가 좀 있으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요? 네, 아니 나이랑 좋아하시고. 밥 사는 건 상관없어요. 자산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네. 좀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중요한 건 네. 일본의 마음입니다. 중일만. 중일맘. 네. 중일맘. 광복절 전후로 친일 역사관 논란이 거의 주요 정치 이슈를 잠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입장이 있어요. 요건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경축사에서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아서 일본 언론들이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또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예.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근데 이걸 두고 이제 민주당에서 네. 친일 매국에 부역하는 행위다. 국민의 요구엔 귀를 틀어막고 일본은 마음을 헤아려 대변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또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1965년 한일 국교 수교 이후에 수십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고 그런 사과에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다. 자신감에 기반한 한일 관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뭐 형식적인 사과가 없지는 않았으나 이제 우리 혹은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진짜로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면 과거의 잘못들에 대한 일단 반성, 인정, 그죠? 이게 있은 다음에 이제 그 사과도 우리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 차례 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네. 먼저 수십 차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뭐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사과가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정말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가 알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분이 이제 김태효 차장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체급이 커지고 대등한 관계니까 우리 그런 컴플렉스 갖지 말자. 좀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우리가 대등한 관계가 됐으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 같은 위치나 같은 레벨이 되지 못할 때 말 못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가 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일본과 비교해서 전혀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를 좋게 개선하려고 하는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냥 가까운 그리고 이제 이게 말에만 김태효 차장께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시는데 당장 최근에만 하더라도 이 사독 광산 문제가 문제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강제 동원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어필을 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공직자인가? 저는 공직자들한테 급여를 주는 이유가 국민을 대신해서 외교 당국자로서 그런 얘기가 가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런 식의 인식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되네요. 네. 그 발언이 그 워딩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쓸 필요는 있잖아요. 저도 김태효 차장이 방송 중에 나와서 한 얘기를 네. 다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와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그만큼 발언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얘기를 했다라고 네네네. 생각했기 때문에 고위 관계자가 또 나와서 설명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태효 차장의 발언이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네. 이렇게 뭐 썩 좋게 들리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다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일본 관계에 대한 인식은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현재와 미래로 가자. 특히 이 미래로 가자는 쪽에 방점이 있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0.73%포인트 차의 아주 근소한 차이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세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친일몰이를 하는 것은 그것도 우리 그 미래로 가는데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은 네. 과거와 관련해서 계속 너무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더 건전한 미래로 갈 수 없으니 이제 과거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하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나오는 발언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것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분명히 있겠죠. 근데 반대로 그래 우리 미래로 가는 것이 낫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광재 대변인 참 답변하시기 좀 곤란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주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참 고군분투하고 계신다 생각을 드는데 뭐 하여튼 이쯤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좋아요 버튼 이제 100명만 더 눌러주면 됩니다. 저거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니야 지금 900명이 찼어요. 이게 거천 개가 됩니다. 진짜 훌륭하네요. 네, 많이 100개 살만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 막 과격한 발언 쏟아내면 안 됩니다. 과격하게 좀 하려고요. 네, 빨리 얘기하세요. 이건 욕 들어 먹어야 돼요.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에 저는 김태호 안보 2차장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의 어찌 보면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만은 지금의 대통령실의 어떤 친일 행보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거 굴욕적인 행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중심이 김태호 차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심지어. 근데 지난번 우리가 방금 그 싱크에서도 봤다시피 KBS 저도 저 뉴스를 라이브로 보고 있었는데 네. 너무 그러니까 잠이 확 깨더라고요. 진짜 보면서 밤에 저게 심야 시간에 하는 건데 그래요? 너무 굴욕적이었어요. 내가 너무 화나고 내가 너무 부끄럽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보면서 그리고 저렇게 대답을 오만하게 하는 사람이 있나? 거만한 자세와 오히려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들고 아니 이게 국민들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래로 밝게 가자는 거 누가 반대해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혼재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일본을 왔다 갔다 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 문화 교류하고 이런 거와 일본의 정부가 정치권에서 전혀 과거의 사회에 대한 반성도 없고 오히려 그걸 대한민국이 잘못했다 우린 절대 못 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역사 왜곡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걸 짚고 싶은 거예요. 국민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네. 근데 그걸 혼재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일본과의 친해진 거 아니야? 일본 많이 가시잖아요,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을 용서하고 일본 국민들이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사과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 이건 우리나라 국민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지 일본의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게 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 김태호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와 관련된 과외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중요한 역할인 것 같긴 해요. 그럼요. 네. 이분이 되게 MB 정부 때도 41살에 아마 이 뭐 비서관 됐을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본 통입니다. 이분이. 네네네. 예, 그건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거. 그게 되게 저는 우려스럽고 또한 지금 우리나라의 정서 일본과 관련 정서 되게 예민해요. 왜냐하면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도 지금 생존해 계시잖아요. 당사 피해 당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우려스러운 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뭐 특별히 우리 대변인님을 뭐 노리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네. 여야 모두 공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표하는 이유는 사실 뭐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정말 잘생겨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의 뭐가 마음에 들어서 혹은 뭐 10가지가 정말 다 좋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당선됐다는 것이 그 사람이 펼치는 거의 모든 정책을 지지해서 그 찍은 사람들이 다 지지해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50%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 아니냐 혹은 괜찮아하는 거 아니냐는 거는 조금 좀 다른 얘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긴 그러니까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네. 지난 총선에서도 나타난 민심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네. 대선도 저는 이런 생각 가끔 해요. 민주당이 대선 불복 프레임을 자꾸 네네네네. 씌우는 게 뭐 탄핵이라든가 뭐 이 조기 대선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맥락은 일본과의 정책에 있어서 네. 한일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과거가 미래로 가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뭐 그렇겠죠. 과거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는 미래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그 국민들을 대변하는 뭐 민주당은 다른 논리, 뭐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른 논리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1주년 이게 중요한 뉴스 모양이죠. 저 이게 대통령실에서 중요하다고 발표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전달만 하고 가겠습니다. 18일 캠프 데이비드 1주년을 맞아서 네. 한밀 3국이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다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요. 대통령실도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제 미국과 일본이 모두 지도부 교체 시기잖아요. 네. 그거 관계없이 캠프 데이비드의 기반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전달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3국 중에 두 나라가 지도부가 지도부가 교체되잖아요. 교체가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 이런 이야기를 네.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어떤 거 있습니까? 네, 그 박정훈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항명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대령이 군사 법원에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 조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상대로요? 네, 그러니까 사건 당사자만 대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네. 대답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6가지 질문을 올렸거든요. 근데 군사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면 이제 대통령에게 사실상의 서면 조사 효과를 가지고 있는 답변을 받아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사기로 이첩을 보류하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뭐 경로가 실제로 있었는지 내선 번호를 통해서 이종섭 전 장관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한 게 대통령이 맞는지 그렇다면 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등등등 그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법원에서 오케이 사실조회 하세요라고 하면 그 해당 당사자는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답변을 강제조회까지? 아니야,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에요? 사실조회이기 때문에 네. 사실조회는 편지예요, 편지. 법원을 통해서 보내는 편지라서 네. 이런 질문을 보내면 그 본인이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뭐 아. 대답 안 해도 상관없어요. 강제력은 그래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걸 증거체 이거 다시 반송 안 해도 돼요. 안 보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제성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하긴 하는데. 그냥 제가 그냥 변호사로서만 이건 정치적인 입장을 다 떠나서 네. 그러니까 되게 저도 이 사건에서 항상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약간 박정훈 대령 측에서 언플에 가까워요. 네. 언론 플레이에 한다. 가깝다. 왜냐하면 공소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만 법원에서는 아마 증거 채택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물론 국민들께서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야 생각하는데 아마 법률가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이 사건의 공소 사실과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이게 지금 항명죄잖아요. 그러면 이 항명죄가 지금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 누구의 명령을에 대한 항명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는 김계한 사령관이라든지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런 뭐 명령권자인가 네. 여기서부터 따져봐야 네,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두 번째 질문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이 없는데 인과관계가 불명한데 왜 임성근 1사단장을 형사 입건했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취지 발언했는가에 대한 진실물을 물어봤거든요.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한명죄로 재판을 받고 또 업무에서 배제되고 이거하고 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저는 군사법원에서 아마 채택을 할 건데 뭐 이 6가지 질문 내용에 대해서 조항에 대해 그러니까 사항에 대해서 다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소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질문만 채택하도록 하겠다라고 아마 판단을 할 거예요. 이제 신청을 했으니까 다음 공판기일에서 아마 재판부에서 확인한 다음에 이거 이런 뭐 각하를 하든지 아니면 이거 그래 인용하겠다. 우리가 아마 채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서 근데 이거 근데 이제 전에 7070 그것도 이제 법원에서 요청해가지고 밝혀져 드러난 거잖아요. 대통령실 경호처. 근데 그때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국가 안보와 직결이 된 사안이라고 그렇죠. 해서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의미 없는 어떤 답변이 이루어질 것 같도록 예상은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런 지켜봐야 사실조회 됩니다. 요청 자체가 의미는 가질 수 있다. 그럼요. 어쨌든 간에 네. 신청이니까 물어보는- 아직까지 재판부에 신청이니까요. 대한 신청이 재판부가 채택한 건 아니라서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아니 뭐 말씀하신 내용 뭐 네, 완전 히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군사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설주환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이거를 작성해 갖고 해야 되는 건 답변서를 아니니까.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박정훈 대령 측에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해서 음. 뭐 주의를 환기시키고 아니면 또 특검에 대한 필요성 네. 뭐 여론을 높이겠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제 윤 대통령 통화 통신 영장 발부 받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통화를 그럼 누구랑 한 줄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통화하신 분들하고의 어떤 진술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네. 사실 공수처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이끌어낼 수 있을까 좀 한계가 있어 난 보여요. 공수처 여기 이 시점에서 공수처 한번 비판 좀 할게요. 공수처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대통령실로 이어지는 수사는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데 네. 아니 못할 것 같으면 빨리 못한다고 얘기를 하든지. 아, 어떻게 못한다고 말을 합니까? 하여튼 공수처에 대한 불만은 저희도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다행입니다. 지금 공수처가 네.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빨리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내놔야죠. 저는 어찌 됐든 일단 결론을 내야지 어. 특검을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공수처가 어떤 식으로든 수사 결과를 내줘야 네. 냈는데 그래도 부족하네 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이제 특검 갈 수 어, 있고. 공수처 의견을 보고 야 이 정도면 이제 진실이 다 드러난 거 아니야? 수사도 예를 들어서 열심히 청문회 해주세요, 진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네. 야 이게 특검까지 갈 사안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뭐 여론조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올 초에만 하더라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찬성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여러 청문회 거치면서 박정훈 대령이 나 임성근 사단장 빼라는 외압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거 김건희만 잡아놓으면 되지 무슨 영웅 만들면 됩니다. 이거 진실은 상관없습니다라는 류의 아유. 제보 공작 그거 나왔잖아요. 아니, 근데 일단 첫 번째. 됐잖아요. 아니, 아니 제가 몇 가지만 아, 예, 더 예.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 이게 진짜 민주당이 정쟁을 위해서 또 의도적인 윤석열 정부의 흠집내기와 탄핵을 위해서 이거 특검하자는 거지 이게 진짜로 최상병 뭐 외압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론이 달라졌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박정훈 대령은 처음부터 본인이 직접 들은 거 아니에요. 김계한 사령관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런 경로를 했다고, 그런 조치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정확히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김계환 그 해병대 전 사령관입니까? 이분하고 임성근 사단장하고 4월달, 7월달 만났다는 네. 보도가 있어요. 이거 공수처에서 저는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증거 인멸에 네, 우려 있는 거 맞추게 아니에요? 이거 일반인 같았으면은 이거 바로 이거 피의자들끼리 만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왜 영장을 안 치는지
저는 그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요. 불구속된 피의자들은 많이 만나요. 맞나요? 근데 그게 합법인가요? 아니 합법은 아니잖아요. 불법도 근데 아닌데. 만나는 게 드러나면 네. 법원에서 예쁘게 보진 않죠. 네, 왜냐면 그렇죠. 말맞추기 의심을 정황이 하는 있다고 거죠. 계속 네, 의심을 의심을 하지.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좀 강하고 신속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공수처에 제가 받는 인상은 뭐냐면 올 봄까지만 하더라도 열심히 엑셀레이터 밟았어요. 그러다가 뭐가 좀 이상하다. 이게 왜냐면 녹취가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야 이거 그 수사 그 대통령실이라든지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건희 여사가 됐든지 간에 어떤 뭐 야 이거 회수하도록 해. 그다음에 인선권 어떻게든 보호해야 돼. 이런 워딩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통화 기록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를 했다는 내용만 나오고 있지 누구랑 통화했다는 것만 나오고 있지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뒤로는 이거 계속 이제 뭐 어떤 사건을 흘리면서 아 빨리 특검 좀 해가지고 이거 좀 가져가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 정도가 네. 이 사건 시작한 네, 게 네. 1년 될까요 다. 그런데 네. 정말로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의자 사실 공표 같은 네. 과거에 민주당이 정치 검찰에서 하는 게 피의 사실 공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약간의 좀 나쁜 행위만 네. 일삼고 있어서 저도 공수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고 공수처가 정말 이 사건 빨리빨리 그 결론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똑같이 요구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자신의 본분이 물론 이런 얘기 하겠죠.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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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사 협조도 잘 안 되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게 공수처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사실관계 다른 건 네. 공수처가 빨리 수사해야 된다라고 민주당도 같이 주장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공수처가 더 이상 대통령실까지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작년에도 선거 기간에도 어땠습니까? 공수처가 수사하려고 하는데 이정석 저 장관 보내버렸잖아요. 해 그 출국금지 풀어버리고 4시간 수사받는데 그것도 졸속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래 있는 사람부터 수사하고 위로 올라가는 건데 테러를 막아놓고 그러니까 근데 위에는 정광진 대변인님의 입장은 그러면 특검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저희는 제3자 특검 해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해야 된다. 맞습니다. 당연히 역시, 제3자 역시. 특검 해서 재보공작 객관성, 포함. 재보공작 포함. 네? 예. 뭐 당연하죠. 그러면 예.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네. 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문수 전 지사. 네. 경사노위 위원장 재직 시절에 22개월간 4,800만 원의 법인카드를 썼다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건 이거 같아요. 회의를 딱 위원장 재직 시절 직접 주재한 회의가 한 차례인데 직책 수당으로 1억 원 이상 받아갔다. 요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한 주씩만 듣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한 번 회의는 대면 회의는 딱 한 번 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법인 카드는 2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네. 4,800만 원. 그래도 경사노위 측의 반박을 전달해 드리자면 네. 그 김문수 전 위원장이 단 한 푼의 법인카드도 부정 사용한 적은 없다. 그러면서 그 경사노위의 한국노총이 불참하는 이 기간 5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사회적 대화 복구를 위해서 물밑 접촉하는데 정당하게 비용을 썼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아니 제가 네. 서정욱 변호사님이 되게 김문수 후보랑 되게 친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이 방송 하러 오기 전에 월요일 날 오전에 항상 서정욱 변호사님의 방송을 네. 하고 오는데 네. 굉장히 김문수 후보가 자기가 오랫동안 알았지만 네. 굉장히 검소하다. 아. 지금도 관악구에서 그렇게 좀 그렇게 넉넉하지 않게 사시면서 네네네. 항상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서 그래요? 이러한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시더라고요. 아, 이준석 있었다. 후보도 지하철은 타던데요. 거기는 차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아니-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 내역을 보면 네.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청문회 때 이 부분 분명히 지적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뭐 김문수 후보 측에서 잘 준비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하여튼 뭐 법인카드 뭐 월평균 한 220 썼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어쨌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면회의 한 번 하고 수당 1억 챙겼다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저는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네. 혹시 뭐 여기 나오잖아요. 경사노위가 네. 그 작동하지 않을 때는 물밑 접촉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네. 우리가 네. 모든 것이 공식적인 회의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사안들 그거 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네네네네. 그래서 뭐 월 220만 원 썼다고 하는데
요새 같은 고물가 시대를 고려하면 네. 아주 많이 쓴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네. 해봅니다. 결과가 근데 제가 없어. 아까 말씀드렸던 아니, 그 일을 1억은 했다니까요. 뭐냐 성과가 없어, 성과가 맞아 없어. 나 그 말을 들으려고 했어요. 네, 성과가 없어. 물밑 접촉 다 인정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지난 시간 동안에 1억이라는 높은 뭐 직책 연봉 비상을 받았지만 성과가 없었다. 이뤄낸 게 없다. 성과가 없었다. 저는 성과를 냈습니다 오늘. 좋아요 1,100개. 지긋지긋하다. 여러분 이거 저희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긋지긋하죠. 다 여러분 위해서 한 겁니다. 지긋지긋한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세 분의 또 정치인, 뭐 전현직 정치인들, 네, 세 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